이슈 토크. 네, 매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효석 작가의 문학 세계를 기리기 위한 제26회 이효석 문학상의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여기 대상에 이희주 작가의 소설 사과와 링고가 선정이 됐는데요. 사과와 링고, 일단 자매의 애증과 불화를 그린 작품입니다. 대상 수상자 이희주 작가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희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소감을 많이 발표하셨을 것 같은데 진짜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아시다시피 너무 큰 상인데 제가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좀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났는데 일단 너무 사실은 훌륭한 작가님들이 많이 받으시기도 했고 이번에 같이 후보에 오른 작가님들도 제가 다 너무 존경하는 이제 선배님들이기도 하고 동료 작가분들이셔서 그냥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포부까지 네. 함께 해주셨는데, 아니 진짜 저는 놀랐던 게 그 본선에 작가님의 작품이 2개나 올라갔더라고요. 네. 네, 사과와 링고로 결국은 이제 대상을 수상하셨지만 그 책 말고도 이제 최애 아이가 네. 함께 올라가서 와, 이분은 진짜 능력자다 이 생각을 전 바로 했었는데, 올해로 이제 이희주 작가님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셨더라고요. 네. 10주년이라서 좀 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죠. 이제 제가 2016년도에 그 대학생 시절에 문학동네 대학소설상의 환상통이라는 작품으로 등단을 하게 됐어요. 예. 이제 횟수로는 9년이고 이제 10년이기도 한데 하필 딱 이렇게 숫자가 맞아 떨어져서 되게 좀 나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좀 기념할 만하다. 네, 이런 생각을 했죠. 예. 네, 제가 또 사실 아주 데뷔 초반부터 이렇게 주목을 크게 받았던 작가는 아니었는데 이제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좀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네.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네. 그렇군요. 아니, 이제, 출간되는 책들 중에서 젊은 작가들의 책을 모아서 하는 젊은 작가상, 예. 네. 예, 이제 매달 나오는 책이 있잖아요. 예. 네. 1년에 한 번씩 이제 문학동네에서 주관해서, 예. 네. 등단 10년차 미만 작가들한테, 네, 주는 젊은 작가상이라는 상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많이 오르시고. 많이는 아니고 한번 이제 올해 아까 말씀해주신 최아이라는 작품으로 네.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책도 이제 읽어보면서 그 젊은 작가상에도 이제 또 함께 이름을 올리신 걸 보니까 굉장히 또 정말 저력이 있는 작가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 사과와 링고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아까 말했던 최애의 아이라는 작가님의 작품도 함께 좀 통과를 했던 건데, 이효석 문학상을 그러면 10년간 도전을 하셨던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과정이? 이제 이효석 문학상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한 해에 발표되었던 중단편들을 모아서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이 작품이 올해 좋았다. 네. 그래서 본인 이제 본선에 올리시면은 거기서 이제 다른 심사위원들과 경합을 해서 작품을 뽑아서 주시는 이런 건데요. 예. 어떤 의미로는 도전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굉장히 좀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너무 이거는 큰 상이기 때문에 됐을 때 그쵸. 본선에 오른 것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네네. 그게 심사 일정상 본선에 오른 것과 이제 제가 그 대상 수상을 알게 된 기간은 좀 짧아요. 실제로 발표는 최근에 엠바고가 풀린 거는 최근 일이긴 한데요. 네. 그거는 이제 본선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과 대상 받았다라는 소식 사이의 간격은 짧았는데 그동안에 약간 좀 기대를 했다? 기대도 하면서 왜냐면 그때는 이제 다른 어떤 작품들이 올랐는지 몰랐으니까 기대도 하면서 했는데 이제 이 작가님이 이 작품이 같이 본선에 올랐네 이런 거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안 되겠는데 했는데 이제 너무 제가 또 좋아하는 작품들이랑 또 존경하는 이제 동료 작가분들 작품이 많이 올라서 근데 너무 저는 기뻤죠. 그렇군요. 겸손하십니다. 아니 근데 이제 두 작품 모두 방금 얘기한 이효석 문학상뿐만 아니라 여러 문학상에서 수상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사과와 링고라는 작품을 먼저 좀 들여다보면 이게 어떻게 시작된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그 어떤 여자들 사이에 있는 좋은 감정뿐만 아니라 어두운 감정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다뤄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는 가족이라는 존재, 그 안에서도 자매라는 존재로 이제 포커싱을 좀 맞춰가지고 예. 아주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 사이가 좋다고도 말할 수 없는 요 자매들이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 네. 이거를 어떻게 각자 대응을 하느냐, 이 갈등이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이런 거를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에 네,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관계가 자매는 없고 이제 네, 저는 오빠가 있는 네, 사람인데 그렇군요. 네. 이제 자매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굉장히 친한 경우도 있지만 뭔가 그 이렇게 사이가 좋다고도 할 수 없고 안 좋다고도 할 수 없고 막 이런 경우가 진짜 현실적인 자매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거기서 이제 심사단의 평가에서도 뭐 장녀의 위치 예, 현대 젊은 여성들의 삶과 감성을 잘 담아낸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가는 뭐 이제 주시는 건 제가 감사히 받는 네. 네, 그것밖에 없는데 이 어떤 의미로는 되게 젊은 세대의 이야기라고만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저보다도 연배가 높으신 심사위원분들이 보셨을 때도 이거는 충분히 어떤 핍진성이 있고 사실은 어떤 시대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자매라는 그런 가족관계 내에서 어떤 시대든지 있을 수 있을 법한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서 예.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제 또래인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세대, 넓은 세대에 읽힐 수 있다는 거를 확인받을 수 있게 돼서 기뻤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제 뭐 전혀 다른 자매 사라와 사야 아까 이제 뭐 얘기하신 것처럼 또 뭐 성격도 다르고 뭐 그 둘의 애증을 다뤘는데 이게 이제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또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는 관계. 사실 가족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성을 설정한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그렇게 설정하게 되셨나요? 그냥 딱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뭐 교실 같은 좁은 관계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인간 관계가 한정되어 있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맞지 않아도 서로 친구가 되거나 사람 명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어른이 되면은 어른이 돼서 뭐 직장 동료 이런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난다고 했을 때 네. 안 맞는 친구면 사실은 헤어지기도 쉽고 그쵸. 또 어떤 의미로는 요새 좀 시대가 우리가 이렇게 직접 사람을 만나는 오프라인 관계뿐만 아니라 SNS 세계로도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뭐 팔로우라든지 언팔로우라든지 이런 게 좀 자유로워지면서 관계를 끊기가 저는 쉬워진 사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족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쵸.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그런 선택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의미로는 지지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완전히 중요한 거는 이 두 자매가 서로를 완전히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또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진짜 말 그대로 애증이다. 네네 애증이 있는 관계를 그릴 때 자매가 제일 설득력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이제 남동생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자매 얘기라서 더 좀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족이어서 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많은 분들이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런 관계를 그러면 사과와 링고 이 제목하고 어떻게 또 연결을 지으셨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이 사실 링고라는 거는 일본어로 사과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제 작중 내에서 이제 여동생으로 등장하는 캐릭터가 고양이를 2마리를 키워요. 네. 한 마리가 이름이 사과고 한 마리가 이제 링고인데 이 두 고양이를 그 언니 캐릭터가 헷갈려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매가 표면적으로는 너무 둘이 다르고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꾸준히 뭐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이런 친구고 동생 같은 친구는 동생 캐릭터는 너무 예뻐가지고 네. 젊을 때는 그 예쁜 매력을 이용해가지고 뭐 인플루언서 같은 거를 뭐 하려든지 이런 캐릭터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달라 보이는데 실은 그 두 고양이 사과 링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것처럼 네 실제로는 좀 둘이 닮아 있다. 닮았기 때문에 사실 애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좀 구분되지 않는 지점이라고 할까요? 사실 어떤 상대를 미워한다는 거는 알아야지 미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쵸? 완전히 타인이면은 미워하는 감정도 없는데 네 그런 거를 네
보여주고 싶어서 제목을 사과링고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또 설명을 들으니까 그 내용들이 이렇게 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아, 그렇군요. 네. 아마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또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좀 이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작품이 사실 함께 그때 이호성 문학상 본선에 올랐던 최애의 아이가 아닐까 하는데, 이게 진짜 저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일단 전개부터 결말까지 상당히 좀 파격적이었다, 이런 반응이 많았죠. 네, 아무래도 소재 자체가 많이들 쓰지 않는 소재여서 이제 놀랐다는 반응들이 있으신데요. 줄거리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이제 어떤 가상의 서울인 거죠, 일종의 가상의 한국에서 그 세계에서 이제 그 아이돌이 정자를 판매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돌 팬인 어떤 30대 여성이 구입을 해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네. 뭐 소재 자체가 네. 굉장히 신선하고 뭔가 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독자분들이 이거는 조금 낯선 거다, 신선한 거다. 또 결말부도 좀 파격적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애의 아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네. 뭐 예를 들어서 BTS를 사랑하면 네. 그 BTS 누군가의 아이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막 이런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신선하고 파격적인 그런 책이 최애의 아이였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작가님의 또 다른 대표작이 성소년이라는 네. 책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아이돌이나 뭐 팬심 이런 것들이 자주 그려지더라고요. 네, 네. 제가 좀 데뷔작인 아까 말씀드린 환상통이라는 작품도 이제 아이돌을 좋아하는 어떤 그 여자의 내면이라든지 네. 아이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룬 소설인데요. 데뷔작부터 항상 꾸준히 이 소재를 써왔던 것 같아요. 아이돌. 네. 예. 제 실제로 또 아이돌 좋아하고, 아까 이제 그 작가님이 감사하게도 네. 오프닝 때 제가 좋아하는 또 지금 최애 아이돌 노래를 틀어주시기도 하셨는데, 아하.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삶에서 어떤 소재라든지 이런 걸 올려 삼게 되는 것 같아요. 글을 네. 쓰시면서 조금 더 행복한 지점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작가님은 이제 굉장히 또 아름다운 문장으로 파격적인 이야기를 다룬다는 생각도 좀 드는 편인데, 평소에 뭐 가장 좋아하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대중들의 반응은 어떤 편인가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길티 플레저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어떤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약간 제 작품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은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뭐 욕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쓸 때 조금 문장을 아름답게 쓰는 대신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과감하게 가감 없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보면서 재미는 있는데 약간 어디 가서 재밌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쑥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는 거꾸로 그게 좀 감사하더라고요. 네, 어디서 말하기 쑥스럽지만 너무 사실 이 작품이 재밌고 좋아서 읽어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네. 제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쓰는 보람을 느낀다. 나의 의도와 좀 맞아 떨어진 것 네, 같다. 기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 뭐 또 국내에서도 이렇게 소설 붐이 일기도 했었고, 해외에서도 K 소설, 한국 소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독자 폭이 또 넓어지고 있는 걸 혹시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네, 저는 아무래도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보통은 제가 작은 규모의 행사 같은 거를 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저랑 좀 비슷하신 분들, 아니면은 제 실제로 친구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큰 행사 같은 데 갔을 때 연령층도 되게 다양하시고, 많은 분들을 조금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피부로 실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작품도 이제 해외 판권이 팔리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에 없이 관심이 높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감사할 따름이죠. 제가 지금 이 어쨌든 문화업계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감사하죠. 네. 그렇군요. 곧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작품을 포함한 이호성 문학상 수상 작품집이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정이? 일정이 아마
빠르면 다음 주쯤에는 오. 네, 서점 등에서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아, 싶고요. 예. 네, 제 작품 포함해서 이제 전년도에 대상 받으신 기수상 작가 손보미 작가님 작품도 실리고 이제 다른 후보에 올랐던 우수상 수상 작가님들의 작품도 함께 실리는 네, 아주 아, 그렇군요. 굉장히 굉장히 책입니다. 굉장히 좀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아유, 네. 사진을 또 이쁘게 찍어주셔가지고 표지 사진을. 네, 좋습니다. 저도 한번 꼭 다시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이렇게 작가님께서 소설을 쓰는 이유, 뭐 동력, 뭐 아니면 소설을 사랑하는 이유, 뭐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한데. 뭐 1차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쓸 때 재밌으니까 쓰는 게 그쵸. 네, 제일 크죠. 사실 많은 작가분들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너무 워낙 책 읽는 거를 좋아하던 그냥 어린이였고 그래서 뭐 내가 작가가 돼야겠다라든지 이런 대단한 포부가 있거나 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읽는 거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쓰게 됐고 네, 그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직업까지 되어서 네, 지금 이렇게 상도 받고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요. 근데 근본은 보통 읽는 건 좋아해도 이렇게 잘 써지는 건 아예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능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 운이 좋았던 셈이죠. 네. 저한테는 그냥 항상 재미가 있어서 네. 네, 소설 읽는 것도 그렇고 쓰는 것도 그렇고 물론 세상에 다양한 많은 재미가 있긴 하지만 네. 내가 이거를 뭔가 어떤 의도가 없이 예. 네, 그냥 항상 꾸준히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는 읽고 쓰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네, 계속 실감하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 네.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또 나의 업이 되니까 네. 굉장히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유, 사실은 좋죠. 네, 제 직장 생활도 병행하면서 썼던 시기도 있는데, 안 네. 맞는 직장 다니는 거는 제가 좀 체질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소설은 재미도 있는데, 또 이렇게 운 좋은 기회에 상도 받게 되고, 예. 네, 어쨌든 뭐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운이 좋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마 이제, 우리 권역에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뭐, 메밀꽃 필 무렵에 이효석 선생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데요. 이효석 작가의 문학 세계를 기리기 위한 이효석 문학상 올해의 대상 수상자 이희주 작가와 저희 인터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